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순실 씨가요, 회고록을 작성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지난달 말에 회고록의 서문을 먼저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유라를 꼭 만나게 해달라. 예. 1분이라도 면회를 허락해달라. 왜냐하면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죽기 전에 한번 딸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수술 후에 결국 이 10분의 면회는 허용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치소에서 틈틈이 회고록을 쓴다는 얘기는 이미 전해졌었고요. 그 내용이 이제 뭐 세간의 궁금증도 있었는데 서문을 부랴부랴 먼저 써서 이제 발표하게 된 이유는 이 혹여라도 전신 마취를 하는 이 작은 근종 수술에서 이상이 있으면은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빛을 못 보지 않겠느냐. 예. 서문이라도 빨리 썼다. 이제 이경재 변호사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그런 대목이 있어요. 수술을 앞두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기억이 점점 없어져가는 것에 대해서 빨리 이제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다는 문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예. 서문이 A4 용지 5장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까? 읽어보면은 마치 이렇게 유서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무작위로 퍼붓는 세금 폭탄부터 해가지고 세무조사, 특검, 검찰 그렇게 다 동원되는데 왜 비자금 못 찾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암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거는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 심하다. 예. 정권마다 우리 가족에 대해서 세무조사 있었는데 이 정권은 아예 사람을 뭉개고 계속 때려댄다고 하면서 1년 6개월 구속기간 동안 있었던 얘기를 앞으로 편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책을 다 쓰기 전에 먼저 서문을 공개한 이유가 왜 최순실 씨가 지난 선고에서 20년형 받았잖아요. 예. 가장 형이 중한 뇌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는 거기가 유죄를 받게 되면 여기도 유죄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법적인 다툼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화장도 하고 재판에 나가고 뭔가 이렇게 재판부의 예의 바른 모습을 보면서 여론을 좀 환기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자기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도 이유지만은 그런 이유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억울하다는 호소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 제 친구 가운데서도 이제 뭐 잘못을 네. 해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은 친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100%의 그 형무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해하더라. 깜짝 놀랐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들어갔을 때 반성을 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뭐 운이 없어. 네네. 재수가 없었어. 그렇죠. 정말 판사님이 엄하신 분을 만났어. 아주 독한 검사를 만났어.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역시 최순실 씨도 예. 억울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누명을 썼어. 뭐 이런 네. 거죠. 최순실의 경우도 딱 그렇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비선실세 하면 최순실. 예. 이렇게 최순실이라는 고유명사가 이 비선실세의 대명사처럼 된 네. 상황에서 정작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정말 비선실세라는 게 있을까? 이 비선실세라는 말이 자신에게 생소하게 와닿았던 것은 네. 자신은 적어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서 자신이 어떤 권세나 권력을 바라지도 않았고 누리지도 않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네. 그렇다면 이 자성은 없으니까, 자기 반성은 없으니까 예.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의 원인은 바깥에 있는 거죠. 네. 본인은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뒤집어 썼다라는 항변을 예. 나는 비선실세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사가 조작된 거다 이런 주장도 계속해서 여전히 펼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보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법부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판단을 하는 데는 아니고요. 지금 태블릿 PC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블릿 PC는 이 사건에 있어서 뭐 스모킹 건이 됐다기보다는 어떤 사건의 단초가 됐던 데 불과하고 중형이 내려졌던 거는 비대행 문건이라든지 안종범 수첩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물증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조작됐다 하는 최순실 씨의 주장은 그냥 어떤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법리를 잘 모르고 나는 선의였는데 나는 이용한 게 없는데 그런 어떤 자기 호소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최순실 씨는 그렇게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도 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전에도 계속 박 전 대통령에게 대해서 좀 미안하고 안쓰럽다는 그런 마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장 존경했고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뭐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딸과 또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표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어떤 애국심이라든가 예. 결백함 그리고 그런 충정 이런 것은 내가 지금도 다 알고 있다. 근데 자신으로 인해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이 오명, 오욕을 남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예. 박 전 대통령에게는 죄송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면 이제 최태민 씨입니다. 이미 이제 사망한 분인데 네. 이 최태민 씨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냈어요. 이미 아버지 사별한 지는 30여 년이 지났지만 예. 지금도 이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나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 편히 쉬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부천을 떠돌고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이제 딸의 염려까지도 이제 들어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좀 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애틋함이 있을 수 있죠. 인간관계, 사적관계에선 또 아버지에 대한 회한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이 회고록을 써서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조금은 이제 공감을 하기 위한 코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렇네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차에서 내리다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아령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들고 하다가 이제 떨어져갖고 맞아갖고 한 것 같아요. 현장에 아령 2개 하고 핑크 색깔 1.5km 나간단 말이에요. 아, 119차가 오기까지 뭐 사람을 싣고 가고 그리고 뭐 주민들은 뭐 무서워서 가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마른 하늘에 지금 아령. 예, 네. 이런 네. 일이 벌어졌는데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아령이 떨어졌다. 그거 직접 머리에 맞았다 생각하면 정말 그러면은 가속도가 엄청 붙었을 것 같아요. 머리에 맞으면 사망입니다. 예. 이 10층 높이에서 1.5kg 아령이 하나가 아니고 2개가 떨어졌어요. 전 2개라는 점에서 매우 고의성이 짙다고 생각이 돼요. 예. 하나를 던지고 이건 실수였을 수 있지만 네. 또 하나를 던졌다. 이건 완전히 고의인 거죠. 그런데 또 행인이 지나가다가 맞았습니다. 예. 어제 대낮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예. 휴일을 하루 앞둔 월요일 대낮 12시 50분경에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이 이게 들고 나고 하는데 위에서 1.5kg 아령 2개가 떨어졌는데 아이고. 안타깝게 머리에 맞았으면 정말 사망인데 예. 이게 어깨를 맞으면서 쇄골과 갈비뼈가 이 결국은 골절이 됐습니다. 그 병원 치료도 제가 보기에는 장기간 요하는데 네.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쇄골이 3조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였는데 그렇네요. 그래도 이제 생명을 건진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벌였느냐? 네.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 살인 미수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벌어졌던 겁니다. 네. 유력한 용의자가 7살 여자아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네. 아파트 단지 방송하고 영사들이 탐문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이 엄마가 자기들 거라고 나온 거야. 아래 있는 대로 내려온 거지. 이 7살 초등학생은 아령이 어떻게 떨어졌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방송을 하니까는 그 아령 우리 집 거다 나오기는 했는데 엄마는 그때 당시에 다른 방에 있었고 아이는 나 이 아령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아령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설령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집 아령이 떨어져가지고 누군가가 저렇게 크게 다쳤으면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기본 도리인데 사과도 안 했다면 정말 어떤 인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아령이 2개 떨어진 거는 고의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아령이 누가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떨어졌으면은 베란다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져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예. 저 50대 여성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하고 내려서 걸어가다가 이렇게 떨어진 걸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맞은 위치하고 이 떨어진 각도랑 한번 비교를 해서 던진 과연 거네요. 그래서 네.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고의라고 해도 당연히 사과해야 되고 실수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령을 떨어뜨린 게 확실하다고 해도 이 7살 너무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 형사처벌은 아예 안 된다면서요. 네, 그 14살이 돼야지 이제 형사적인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고 예. 10살만 넘어도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는 10살부터 14살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는 뭔가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예를 들어서 보호 관찰이라든지 감호 위탁 이런 정도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설령 고의로 던졌다고 하더라도 7살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짓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가 물을 수 있는 거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인데 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거는 아이가 어떤 고의나 과실로 아령을 떨어뜨린 게 맞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모에 대해서 그 주의 의무, 보호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령이 떨어지게 된 계기가 어떤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바람에 굴렀던 건지 이 친구가 실수로 떨어뜨린 건지 이 예.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아이가 사실 뭔가를 정확히 알고 누구를 해야 할 목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친 사람이 있다면은 아이들과 함께 가서 사과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네. 생각은 안 들고 법과는 다르게 우리가 살면서 이제 정의라는 것도 있고 뭐라 그럴까요? 공통 분모라고 해야 그럼요. 될까요? 상식선에서 치료비 정도는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리고 소송을 떠나서요. 네, 소송을 떠나서 도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뭐 피해자 측에서는 일단 치료비까지는 바라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아이들이 노는 거 뭐 그렇게 큰 대수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노는 게 이 아령도 그렇지만 뭐 비비탄을 가지고 놀 그렇네요. 수도 있고 상당히 이게 조금만 주의를 부실해도 누군가를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어린 아이들 보면은 비닐봉지에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는 위에서 떨어뜨리는 그렇죠. 물폭탄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잔인하게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를 가지고 낙하 실험을 하는 그런 맞습니다. 보도도 된 적이 있는데 근데 아이들이 노는데 뭘 간섭을 하냐 이렇게 자유방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학교라든지 아파트에 공고문을 붙이고 뭐 그 일단 옥상 출입은 막아야 되고요. 학교라든지 가정에서도 이런 낙하 물건에 그렇네요. 대한 위험성을 면밀히 좀 주지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아이의 뭐 어떤 인성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너가 잘못하면은 부모님들이 큰 일을 당할 수도 네.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교육을 좀 강화를 해야 주의 될지 감독을 맞습니다.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예. 아직 고의인지 실수인지 이런 부분도 아직 경찰 수사에서 더 맞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요 2018 러시아 월드컵 출정식 자리에서 팬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양복을 입었을 때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멋있어 보이고 그럼요. 웬만한 스타분들보다 체형이나 이 포즈가 훨씬 네. 더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지금 제가 위축돼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네. 그래서 패션쇼냐 예. 서울광장에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죠? 게다가 평일이었죠. 예, 평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션쇼인 줄 알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홍명보 전 감독, 신태용 감독 다 알겠어요. 손흥민 선수 스타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네. 결국 알고 보니까 러시아 월드컵이요. 지금 6.12 북미 정상회담하고 6.13 지방선거에 완전히 묻혀 있는데 그 다음 날이더라고요. 그 다음 날 6월 네. 14일부터 한 달 동안은 러시아 월드컵 축제입니다. 예. 우리 대표팀의 선전 뭐 모든 국민이 다 염원하고 있죠. 많은 불안감들을 또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시작되는 이상 잘 싸워서 네. 몇 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나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줘야 됩니다. 예. 그 출정식이 어제 있었는데 저렇게 멋진 수트를 입고 패션쇼처럼 진행이 돼서
남자들은 조금 이제 네. 고개를 숙이게 됐네요. 이번에 월드컵 출전하는 선수뿐 아니라 저렇게 레전드 선수들까지 그렇죠. 다 맞아요. 참여를 했는데 사실 서울광장에서 열렸잖아요. 네. 좀 시민들과 가깝게 좀 친근하게 열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보통은 뭐 공항이라든가 혹은 이제 강당에서 했던 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거리에서 했는데 어제 미세먼지 없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 이게 또 야외에서 할 때는 기상이 안 받쳐주면은 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정말 출정식을 축복하는 듯 최고의 날씨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저기 함께한 시민들 직접 스타들을 보고 사진도 찍고 뭐 너무 이제 흥겨웠겠지만 러시아 월드컵이 왠지 잘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적 느낌이 들었던 게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선수들 정말 멋집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주전급 선수들 부상을 많이 당해서 그러니까요. 이 참여를 네.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전력 손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월드컵에서 새로운 스타들이 네. 탄생하게 되면은 또 뭐 16강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크호스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뛸 때부터 눈여겨보던 이승우 선수. 예. 제가 아마 국내 최초로 인터뷰했을 거예요. 예. 어제 오자 토크 너무 귀여웠어요.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 이게 실화냐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네. 젊은 감각을 선보이면서 예. 아마 이 굉장히 이번 월드컵에서 선전해줄 신예들의 예. 기량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방선거하고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지금 묻혀 있긴 하지만 시작은 6월 14일부터 그렇습니다. 시작입니다.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